마음공감 대화훈련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시죠? 잘할 수 있다는 증명, 그렇죠? 나도 안전하고 너도 안전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증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무면허 10대가 빗길에서 이런 사고가 났어요.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격증 한두 개 다 있으세요. 이런 자격증들을 위해서 짧게는 몇 개월 또는 길게는 몇 년, 10년을 넘게 공부하기도 하고 준비하죠. 국가기술 자격증, 심지어는 사무관리기기도 자격증이 필요해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이러한 자격증이 있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수료증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해 보셨을까요?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모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무지형성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난 세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아이가 중학생 때 세바시에서 강의하는 걸 처음으로 접하고 이 아이를 알게 됐는데, 이 아이 부모는 양정숙 여사,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보육원에 딸과 봉사를 하러 갔다가 이 아이를 보고 그 엄마의 그 딸이 엄마, 얘 우리가 데려다 키우자 그래요. 그 엄마가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3살 때 입양을 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부단히 찾고 노력을 해서 이 아이가 수영을 잘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엄마는 아주 혹독하게 이 아이를 훈련을 시키고 성장을 멋지게 하게 도와줍니다. 또 여기 강진석 형이고요. 강진영 동생, 이들의 부모는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맹인이에요. 후천성 축구공이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됐고, 이 강영우 박사를 자원봉사하다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된 서근옥 여사예요.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고 거기서 형제를 낳았는데, 아빠가 경제활동이 어려우니까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고 아빠가 두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멋진 아이들로 키워냈습니다. 안과 전문 의사가 된 강진석, 누구를 위해서 이 의사의 길을 갔을까요? 아빠. 자, 그리고 강영우 박사는 백악관 장애인 법률 차관보로 일하셨던 분이세요. 또 그 아빠의 영향을 받았나 봐요. 백악관 법률 변호사로 둘째 아들이 일을 합니다. 이것도 수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다른 모습이겠죠. 여기는 총기 난사범 조승희, 또래의 청년이에요. 2007년도 버지니아 주립공과 대학에 들어가서 총기로 친구들을 난사하고 자기도 죽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운둔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이런 세진이와 같은 아이가 될지, 강진석, 강진영과 같은 아이들이 될지, 또 조승희 씨와 같은 아이가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바른 부모 역할, 아니면 내 방식대로 양육을 하느냐. 이 조승희 씨 부모도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미국에 이민 가서 세탁업을 하면서 불철주야 열심히 살았어요. 남매를 키우면서. 그런데 내 방식대로 양육을 했던 거예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외로움이 있었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이 그저 돈 쫓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힘든 결과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인성? 네, 바로 정서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 많은 것을 아는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인재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은 정서를 잘 다뤄줘야 돼요. 모든 정보는 다 열려있고 순식간에 모든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주입식 교육이나 많은 지식을 아는 건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정서를 안정적으로 잘 가꿔가는 자녀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은 배움의 밭을 가꾸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친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인성이라는 토양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 토양 속에 있는 돌을 먼저 골라내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인성,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인성이 형성되는 영유아 시기에 그 아이들 속에 나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어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음밭을 가꾸는 작업, 수용성이 잘 되도록 하는 작업, 인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의 인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한 키워드는 정서를 잘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자녀를 행복하고 즐겁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자존감이 이제 주목하는 시대가 됐어요. 정서를 잘 다뤄내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이를 행복하고 즐겁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누구나 다 키우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뭐를 돌아봐야 되냐? 아이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죠? 마음, 공감, 대화, 훈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을 어떻게 잘해서 우리 아이를 인성 바른 아이로 키워낼 것인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정서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왜 마음 공감인가를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지시적인 명령을 하는 부모와 마음 공감을 하는 부모를 나눠봤습니다. 지시적인 명령을 하는 부모들은 일단 감정을 무시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피동적이 돼요. 지시와 명령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따르기만 해요. 주도권이 양육자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자는 문제 해결,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아이의 감정을 들여다보질 못해요. 감정은 무시가 되죠. 항상 판단하고 비난하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혹시 나는 어떤 유형이었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지시적인 명령 속에서 자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위축이 돼요. 항상 판단받고 비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피동적이고 눈치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정체감이 혼미가 되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만큼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만들지 불행한 아이로 만들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마음 공감을 해주는 부모, 감정을 존중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줬던 부모들을 한번 볼게요. 주도권이 부모한테 있지 않아요. 어른한테 있지 않고 자녀한테 줍니다. 그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정을 들여다봐주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로 내가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감정을 들여다봐주고 그 감정을 다루어내면서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자신을 가치롭게 여겨요. 자존감 있는 아이로 자라면서 능동적이고 자율감을 가지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로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갑니다. 맞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네, 라프네온 힐이 미국의 철강왕 백만장자죠. 앤드류 카네기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라프네온 힐을 보면서 미션을 줍니다. 네, 라프네온 힐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당신 내가 미션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나? 내가 알려주는 세계 백만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성공 법칙을 도출해봐. 곰곰이 생각하다가 단숨에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20년 동안 세계의 백만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거기에서 성공 법칙을 도출해내서 정리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백만장자가 돼요. 거부가 돼요. 동기부여의 원조라고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읽고 싶죠? 읽어야 되겠는데? 읽어야 되죠. 저도 읽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었고 이 책을 읽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 갖고자 애쓰는 것을 이렇게 가졌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애쓰는 것, 왜? 먼저 좋은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나? 좋은
부모가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부자 되기에 쓰다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걸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돈 버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자녀 양육의 중요한 시기를. 그래서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그 책에서 제목을 패러디해서 만들었습니다. 고민 많이 하다가 이 제목을 가지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자녀 양육 성공 법칙 5단계, 부자 되기의 13단계가 아니라 자녀 양육 성공 법칙 5단계를 실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좋은 부모의 5가지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어떤 성향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안정애착인지 불안정애착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단하고 내가 불안정애착이었다면, 부정성향의 사람이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턴해야 될까요? 턴해야 돼요. 왜? 부정적인 정서가 자녀들한테 대물림이 되면서 관계 속에서 힘듦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에 사랑을 실어라. 우리는 관계가 힘들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우리 몸의 혈관이 한 곳이라도 막히면 몸에 질병이 생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부부관계가 힘들다든지 부모 자식 관계가 힘들다든지 직장에서도 관계가 힘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은 관계 속을 잘 들여다보면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 없던가 메말라 있던가, 사랑을 갈급해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 사랑을 실는 방법. 세 번째는 인간 발달 과업과 부모 역할에 의해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데, 그 성장기마다 이 아이들이 이뤄내는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해서 또 주도적인 놀이를 경험하고 성취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근면성을 형성하고 자아 정체감, 또 예쁘게 연애도 해야 되고 이성도 잘 사귈 수 있는 그런 과업들을 차근차근 다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정서적인 기반 하에서 아이들의 욕구 충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 역할을 잘 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도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났는지를 다뤄낼 수 있는 그런 안목, 지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자. 이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인간 발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돼서 4단계, 5단계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말 잘하는 법, 그리고 내가 아이를 믿고 신뢰하는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돕는, 지원하는, 인정하고 기다리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공감 대화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1, 2, 3단계는 나의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그 전제하에 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사실 이 전 단계가 전제가 돼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말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말이라는 건 내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인 생각으로 웃고 올라오는 거라서 이 전 단계인 무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공감 대화 훈련을 받으면 앞에 전 단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30년, 40년을 살아왔던 나의 무의식이 바뀌지 않고 말 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시면서 마음공감 대화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은 마음공감 대화법이 어떤 건지에 대한 맛만 보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거의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건데요. 자존감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대화법, 마음공감 대화법 SC, LC, QS가 뭔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한번 예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지수, 누나예요. 지훈이 3세, 이제 5세 누나와 3세 남동생의 일화입니다. 지수가 거실 테이블에서 내일 친구 생일 파티 해줄 선물용 그림을
몰입해서 그리고 있는데 30분 동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정성스럽게 그려서. 그때 동생 지훈이가 다가와 누나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색연필로 그림 위에 마구마구 낙서를 했어요. 상상이 되시죠? 지수가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밀쳐낸다. 그러면 동생은 당연히 으앙 하고 울었어요. 엄마, 지훈이가 내 그림 망쳤어. 으앙, 둘이 난리가 났네요. 자, 이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또 왜 그래? 네. 뭐 누나 그림 왜 그랬어? 누나 그림 왜 그랬어? 동생을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누나 편을 좀 지지해주고 싶고.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그냥 누나는 아니 동생 왜 올렸어?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누나가 더 크니까 약간 네가 좀 동생이 애 올렸어.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엄마가 이제 서로 이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구 시끄러워. 또 엄마 잔소리. 누가 잘못한지 알잖아, 애들은. 억울하네. 억울하네. 동생은 또 엄마한테 혼나겠네. 사이좋게 놀라고 막. 동생은 엄마한테 놀라고 엄마한테 혼날 생각에 또 좀 겁나고. 잘 봐주라고 하지. 엄마는 또 누나한테 얘기할 거니까. 또 네가 엄마는- 이해해 이렇게 할 거니까. 또 이것도 어린이가 그럴 또 수 있어. 속상하면 엄마는 동생 편만 들어 막 이러면서 속상하겠죠. 그쵸. 아이들의 감정이 처리가 되기가 힘들어요. 자, 이거를 우리 마음공감 대화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상황 포착, 시츄에이션 찬스. 상황이 벌어졌어요. 둘 다 부정적인 정서가 막 올라왔고 감정의 혼미 속에서 아이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자, 상황은 똑같아요. 자, 엄마가 처음에는 지훈이를 꾸짖으려 했지만 두 아이 모두 울고 있는 상황을 보며 아싸, 마음공감 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해요. 아싸예요. 이런 기회가 감정 조절을 배울 수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싸하고 이제 내가 지금 답답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한번 미러링 해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나네. 두 아이 돌봐야 하니 부담스럽구나.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심호흡을 합니다. 이제 경청 단계로 갑니다. Listen, compassion. 잘 듣고 연결하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지수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일까? 상황 탐색으로 들어갑니다. 지훈이가 내 그림에 낙서를 했어. 친구 줄 선물이었는데 지훈이가 지수 그림에 낙서를 했구나. 미러링만 해줬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응, 30분이나 그렸는데 이제 못 줘. 30분이나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구나. 친구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구나. 정서적인 반영까지 해주면서 반응해줬어요. 응, 정말 예쁘게 그렸는데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났구나. 엄마라도 그랬을 것 같아. 정성껏 만든 선물이 망가지면 정말 속상하지. 감정의 표현을 해줬어요. 감정을 인식해줬어요. 그리고 감정의 타당성을 표현해줬어요. 이때 아이는 굉장히 안도감이 들어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줬어. 지수는 예쁜 선물을 친구에게 주고 싶었구나.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구나. 지수의 욕구를 살짝 건드려줬어요. 지수는 친구가 좋아할 걸 상상을 하면서 예쁘게 정성껏 그려줬어요. 그것을 엄마가 알아줬던 거예요. 맞아, 친구가 좋아할 것 같았는데 지수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이 처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질문 지원 갑니다. 이제 지수의 감정이 처리가 됐어요. 지수 마음 알겠어. 아까 감정의 타당성 표현해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같이 느껴봐주고, 나라도 정말 그랬겠다. 모르겠어. 그쵸? 지금 이거 30분이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모르겠어. 밤도 늦었고. 친구에게 선물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한번 물어봐요. 친구한테 줄 선물이 꼭 그림만 있을까? 아니면 다른 선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다시 그릴까? 근데 시간이 없는데 이제 지수가 생각하기 시작해. 마음이 처리가 됐거든요.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엄마가 생각하기엔 좀 지금 그림 그려도 될까 하는 고민이 된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 이 그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훈이가 그림 부분도 알록달록하고 예쁜 것 같아. 새로운 눈으로 보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또 다른 방법은? 오, 엄마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지수가 말했어요. 오, 아니면 지훈이랑 같이 새로운 그림을 그릴까? 오, 지훈이하고 같이 연결이 됐어요. 좋은 생각이네. 지수가 정말 잘 생각했어. 엄마가 뭘 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어요. 아이의 감정을 처리하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 뿐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지훈이한테 갑니다. 이때는 약속 상황을 다 들어봐야 돼요. 지훈아, 누나 그림에 그림을 그렸네. 무슨 일일까? 3살이잖아요. 아이의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이 연령의 수준에 맞는. 예뻐서 같이 그리고 싶었어. 망치고 싶은 게 아이의 본심은 아니었어요. 아, 지훈이도 누나 그림이 예뻐서 같이 그리고 싶었구나. 지훈이가 엄마의 이 말을 듣는 순간 혼날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안도가 됐을까요? 그런데 누나가 속상해하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누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질문 한번 해줍니다.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 미쳤을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에요. 모르겠어. 3살 수준이에요. 나는 누나의 그림에 도와준 거라고 생각한 건데 누나가 화난 거 모르겠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다음에 누나 그림에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엄마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봐줘요. 누나한테 물어볼까? 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질문에 생각을 하고 이제 답을 찾는 거죠. 좋은 생각이야. 아, 물어보면 되겠구나라고 엄마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어떤가요? 평화로운가요? 감정이 처리된 것 같은가요? 처리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다음에도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기회를 경험한 거예요. 지훈이도 다음에 누나가 그릴 때는 물어봐야겠구나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상황에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조절 능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지수야, 지훈아, 이제 둘 다 물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같이 그리고 싶으면 물어봐. 지훈이한테 말해요. 응, 다음엔 물어볼게. 둘이 아주 평화로워졌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로 했고 지수는 감정이 완전히 진정되어 동생과 함께 선물을 만들 수 있어서 기뻐했어요. 엄마의 마음 공감 대화를 통해서 갈등 상황이 협동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감정 조절을 배우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와 같이 마음 공감 대화법은 정서를 다루는 대화법이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죠. 감정 인식을 돕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감정 인식이 되었을 때, 감정이 처리가 되었을 때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도권이 아이한테 있어요. 부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나 어른한테 있지 않고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고 우리는 살짝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기반한 대화법이에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됐다는 건 부정적인 정서가 사고의 기능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처리를 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처리를 하고 사고 기능이 활성화가 되도록 돕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AI 시대의 자녀 양육의 키워드 자존감과 창의성을 신장하는데 마음공감 대화법이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마음공감 대화법 3단계는 여태까지 여러분이 예화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지금 내 마음은 뭐지? 엄마가 심호흡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진정시켰고 내 마음은 무엇일까? 지수의 감정을 들여다봐 줬어요. 감정을 인식하도록 감정의 타당성을 통해서 공감해 주면서 이 아이 속에 있는 욕구를 찾아줬어요. 그 분노하는 지수의 그 감정 속에 숨은 욕구, 친구한테 줄 그림을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그 아이 욕구, 정성 들여서 그린 그 아이 욕구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편도체가 편안해졌을 때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는 순간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뭐 한다? 우리들은 뭐 한다? 질문을 받는 순간
지금 기지개를 켜셨어요. 기지개를 왜 켜셨을까요? 스트레칭. 몸을 좀 풀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뭐 하셨어요? 생각하고 답변을 찾아내셨어요. 아이들은 질문을 받는 순간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찾아냅니다. 거기서 자기 결정의 경험을 하고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요. 내가 결정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거기서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성취감과 자율감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왜 이것이 뇌과학에 기반한 대화법인가? 사람의 뇌는 1층, 2층, 3층의 뇌로 누구나가 다 만들어졌어요. 1층은 생명의 뇌라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완성된 뇌. 그래서 체온, 맥박 조절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관장을 하죠. 2층 지금까지 들었던 변형계, 감정과 본능의 뇌예요. 그래서 감정, 기억, 성욕, 식욕 같은 것들이 변형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3살과 4살 영유아기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중2 청소년기. 이때 왕성해요. 변형계가 왕성. 그래서 얘네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친구의 말에 굉장히 지배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 말에 민감해요. 감정이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감정 조절 능력을 자꾸 키워준다라는 것은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3층의 뇌, 이성의 뇌입니다.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단계이죠. 이성과 분석, 기획, 판단, 결과 예측을 하고 청소년기는 좀 미완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야 돼요. 25살 이후, 남자는 조금 더 늦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28살 정도로, 여자는 한 25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그래서 다 사고 능력이 완성된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사고 기능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변형계가 활성화가 됐을 때, 감정이 막 우리가 압도했을 때는 명료한 사고 기능을 못해요. 실수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뇌는 이렇게 3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뇌의 기능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아이들을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공감 대화법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경청과 공감 단계예요. 경청하고 미러링 하면서 감정 인식하고 공감해 줍니다. 무슨 일이야? 탐색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미러링을 통해서. 아이고 그럴만하네.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경청하고 공감, 감정 인식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해 줍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할까? 요 3가지 어렵지 않죠. 한기너트 박사가 감정은 수용하되, 감정은 옳고 그름이 있다 없다? 없다.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슬픔은 울 수 있어요. 화나면 화날 수 있어요. 두려우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우면 두려울 수 있어요. 감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수정해야 돼요. 행동을 화난다고 막 물건을 던진다? 욕을 한다? 그건 안 돼요. 그것을 감정이 처리되고 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하려고 이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감정은 수용하고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공감 대화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마음공감을 하다가 너무 마음공감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 과도한 존중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엄마들이 막 선택지를 물어봐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지금 먹을래, 이따 먹을래. 그거 아니에요. 먹을 시간에는 먹는 거예요. 오늘 메뉴가 이러면 이거 먹어야 돼요. 너 그거 먹기 싫어? 그럼 뭐 먹고 싶어? 그거 해줄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안정되게 자라갈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청소년 시기 이후라면 아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유아 시기라면 너무 과도한 존중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자, 훈육이 필요할 때는 훈육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마음 공감 존중은 아닙니다. 훈육이 필요할 때. 그런데
또 존중이 필요할 때도 너무 훈육으로 가도 안 돼요.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은 요 세 가지의 걸음망에 걸러지면 훈육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남을 해롭게 한다, 나를 해롭게 한다, 아이의 미래에 나쁜 영향이 있다. 그럼 훈육으로 단호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훈육하는 방법은 욕구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아이가 좀 안정감을 누려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를 엄마가 알았네, 선생님이 알았네. 그런데 그건 안 돼. 왜 안 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욕구가 충족이 되도록 대안 제시를 해주셔야 아이가 그 금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조건 안 돼 하면 야는 굉장히 힘들어요. 언젠가 다른 데 가서 그 욕구가 분출이 돼요.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나서 단호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 단호하게 하면 아이가 또 너무 억압적으로 눌려요. 그러면 양자택일 할 수 있어. 너 가든지 말든지 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렇게 선택적인 제안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호함을 일단 유지를 하는 거는 우선이고, 너무 힘들 때 또 아이가 언어가 안 됐을 때에는 선택적인 제안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공감과 더불어서 훈육하기는 꼭 같이 가주세요. 무조건 마음 공감도 안 되고 무조건 훈육도 안 되고, 교실에서도 훈육할 상황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책에서 이 5가지를 다뤄드릴 거고, 이것을 8주 훈련 동안 배우실 건데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긍정 마인드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갖추면서 관계 속에 사랑을 실고,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갖고 말 잘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믿어주거든 말하기를 참으라고요.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인정할 인자 보니까 참을인 한자에 말씀원변이 있어요. 저 이거 한자 보고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인정한다는 게 말하기를 참는 거더라고요. 우리 말하기 참는 거 되게 사실 힘들잖아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판단. 근데 이걸 참아야 진짜 인정이 돼요. 신뢰, 지지, 넌 할 수 있다는 믿음,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기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말 잘하고 말하는 거 참는 거. 그리고 이 대화법들을 8주 동안 배우실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돌보는 방법, 경청을 잘하는 미러링 정서적 반영하기, 공감을 잘해주는 감정의 타당성, 그리고 감정 표현. 그리고 나의 감정도 돌봐야 돼요. 내 감정이 욱욱 올라올 때 나전달법, 그리고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를 돌아보는 비폭력 대화, 연민의 대화, 연결의 대화, 이러한 훈련들을 8주 동안 얼마나 내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변화되어지는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좋은 발전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훈련을 8주 동안 할 건데, 그 8주 동안의 진행 안내를 드릴게요. 네이버 카페에서 매주 3가지 과제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독서, 두 번째는 독서를 바탕으로 핵심 실천을 제시해 드리면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일화기록을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꼭 자녀 양육에 필요한, 그리고 이 시대는 뇌를 알아야 돼요. 뇌를 이해하는 영상들, 자녀 발달에 대한 영상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영상들을 위주로 아주 선별해서 올렸어요. 우리는 요즘 너무나 쇼츠나 릴스 같은 데 익숙해서 5분만 넘어가도 와 길어요. 그런데 이 영상들은 거의 50분이에요. 드라마 한 편 본다 생각하시고 꼭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편이면 돼요. 전 2편을 올려놨는데 너무 힘들면 한 편만 보세요. 근데 2편 너무너무 주옥 같은, 정말 고전가도 같은 영상들만 선별했으니까 자녀 양육을 위해서 꼭 보십시오.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8주 동안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지원센터 망고치라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올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들의 기술이 되고 여러분들이 태도 변화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8주 동안 그 훈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식을 어디서나 많이 쉽게 검색만 하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기술로 가져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주 동안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태도 변화가 될 때까지는 내가 살아온 만큼 어쩌면 또 앞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진 내 자동적인 생각을 바꿔내기까지는 부단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 후기를 가져왔어요. 학부모 후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키우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떼를 쓰고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일관된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휘둘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둘째도 태어나게 되고 같이 키우다 보니 육아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장님께서 부모 교육 제안을 주셨고 너무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부모로서 나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주차가 진행될수록 과제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교육받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부모로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8주라는 과정이 어찌 보면 짧기도 하고 긴 시간이기도 한데 아이들을 대하는 제 마음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사의 후기죠. 이 훈련은 단순히 마음공감 대화를 익히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교사로서 아이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대화에 스며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기에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보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이 훈련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직접 일상 속에서 적용하고 느껴보는 실천 중심의 과정이어서 변화가 더욱 느껴집니다. 8주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지만 그만큼 내 안에 스며들 수 있었고 대화를 나눌 때 이 상황에서 마음공감 대화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어요. 후기를 통해서 이 훈련에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8주간의 훈련 여정을 응원합니다.